내란 전국에서 두드러진 미국의 내정 간섭. 12.3내란이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과 내란 세력의 대결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태도가 주목됩니다. 내란 옹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해 12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해 주미대사를 역임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라면서 우리는 그의 한국 내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라고 했습니다. 12.3내란 당시 직접 국무회의를 소집한 내란 공범인 한덕수를 지지한다는 건 내란을 지지한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한덕수가 탄핵당하고 최상목이 새 권한대행이 되자 미국 국무부는 12월 27일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 라며 지지를 표했습니다. 또 트럼프 취임을 앞둔 상황에서도 1월 6일 캠벨 부장관이 방한해 최상목을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에 대해 완전히 신뢰한다. 라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최상목 역시 윤석열에게 비상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내란 공범입니다. 미국이 내란 세력을 지지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셈입니다. 사실 미국이 누구를 지지한다 안 한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정부도 다른 나라 정부나 정당, 정치인을 향해 지지한다 혹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정 간섭이며 외교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윤석열이 한덕수로 다시 한덕수가 최상목으로 바뀔 때 미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도 누구를 지지한다, 신뢰한다 이런 견해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국만이 그런 내정 간섭을 대놓고 했습니다. 미국 국영방송인 미국 의소리도 한덕수를 옹호하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내보냈습니다. 미국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안보 부차관을 지냈던 리처드 롤리스는 21일 미국 의소리 대담에서 한덕수를 탄핵하려는 시도는 매우 파괴적이며 한미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28일에는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이 출연해 한국이 정치적 혼란을 넘어 정치적 보복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한 권한 대행까지 탄핵하는 건 야당이 너무 나간 것 같다. 라며 한덕수 탄핵을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지지하며 대놓고 내정 간섭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공격. 미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경계하며 대놓고 적대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23일 발표한 보고서 대한민국 정치 위기 계엄령과 탄핵에는 이런 미국의 시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윤석열은 2022년 취임 이후 한국이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미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게 했다. 현재 일부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로 국힘당을 상회하고 있는 민주당은 극명하게 다른 정책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국회의 첫 탄핵 소추안은 윤석열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지정학적 균형을 방관했다고 비난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은 대외 정책에서 미국과 호흡을 맞춰 반북, 반중, 반러, 친일 노선을 걸었지만 민주당은 반대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윤석열의 북한을 실존적 위협으로 취급하고 억지력을 강조하는 상대적 대북 강경 정책과 달리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포용 정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진보주의자란 민주당을 의미합니다. 즉 윤석열을 반북 민주당을 친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윤석열은 이전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중국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려는 의지가 더 커졌다. 라며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러한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을 반중, 이재명 대표를 친중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또 윤석열은 일본과의 역사적 문제에 대한 타협을 포함하는 접근 방식을 선호했다며 윤석열 외교 정책의 핵심인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관계를 확대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이 수치스럽다고 표현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윤석열을 친일, 이 대표를 반일로 규정했습니다. 보고서는 윤석열과 반대의 대외 정책을 가진 이재명, 민주당이 집권하면 미국과 마찰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국영방송인 미국 의소리도 이 대표를 견제하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미국 의소리에 출연한 롤리스 전 부차관은 진보정당은 북한과 관련한 진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동맹이나 동맹체제의 대부분을 희생할 용의가 있다고 본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보정당은 민주당을 의미합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2021년 미군을 점령군이라 표현하면서 미국 점령군이 친일파와 협력해 한국을 만들었다라고 했다고 상기시키며 올해도 이재명은 왜 대만보다 중국을 괴롭히느냐는 말을 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대담에서 마이클 오헬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이재명과 그의 측근들은 한미연합훈련이나 미군의 한국 주둔을 환영하지 않는다. 라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28일 출연한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한국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정부와 트럼프 정부 사이에는 중국 정책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민주당 정부는 미국의 대중강경 정책에 매우 반대할 것이다. 그들은 중국에 매우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려 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행동을 고맙게 여겨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한국은 대만 비상사태 시 어떤 역할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라며 이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방송에서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 태평양 안보석좌는 한국의 진보 성향 정책이 우리의 핵심 외교 정책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을 우려해야만 한다. 라고 하여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차기 정부가 친미 친일, 반북 반중발러 정책을 펴기를 바라면서 이재명 민주당은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공격합니다. 이런 미국의 본심을 정확히 알아야 이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